자, 테마 4번 물권법입니다. 먼저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파트가 되겠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지문이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에 유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도 없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제나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도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을은 그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직접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갑을 대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을이요,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을은 갑을 대위해서 건물 명도를 청구해야지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직접 그 건물 명도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현재의 물권자가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해 주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을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덟 번째, 물권에 대한 침해만 있으면 물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종래에 많이 언급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권에 대한 침해만 있으면요, 물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요,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침해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홉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뭐겠습니까? 고의나 과실이겠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요, 그냥 상대방에 의한 그 침해만 있으면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열 번째, 불법 점유자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습니다. 현재 자기가 점유한 것이 아니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간접 점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쉽게 말하면 소유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지만 점유 보조자 입장에서는요,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자, 12번 을이 갑의 물건을 훔쳐서 병에게 빌려준 경우 갑은 을과 병 모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병은 직접 점유자고 을은 간접 점유자로서 둘 다 점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모두에게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3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는데 을이 미등기인 채로 그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병은 갑에 대해서 매수인의 점유 사용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해서 매수인으로서 점유 사용권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례로서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기본적인 사례죠. 보통 이거는 사례 문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기본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률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을은 갑 소유의 건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갑의 인도 청구를 받고 그 건물을 갑에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을이 갑 소유의 건물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오신한 거죠. 여기 핵심이 있으면 오신한 겁니다. 자, 이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 을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갑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과실 반환 의무가 없다.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갑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을은 소제기 이후부터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제기 시에 소급해가지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소제기 이후부터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을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을은 오인한 거죠. 그렇죠? 오인한 겁니다. 선의,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고의가 없었죠. 그래서 선의, 악의가 아니라 선의죠. 악의, 그렇죠? 악의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또 자주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을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노후화된 보일러의 부품을 교체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고. 다섯 번째, 을이 건물의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을은 갑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때 선택권은 회복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은 회복자에게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